1964년 경북 안동 화전 예안인가요? 예. 예안면 화전민 마을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리고 1976년 경기도 성남에 그 성남시 수정구에 보면은 굉장히 이렇게 그 언덕배기에 예. 빈민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쪽으로 이주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는 7남매 중에 5째인데 예.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2년에 중앙대 법대를 들어가고 그다음에 사법고시에 패스합니다. 아버지가 15살 이재명 손을 끌고 공장에 데려갔다고 해요. 그래서 그 프레스 공장에서 일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프레스 기계에 팔이 끼어서 지금 현재 이재명 지사는 장애 6급입니다. 그리고 저 이제 그 다음에 형제 7남매라고 되어 있네요. 네네 부모님이랑 그 저 직업 어떻게 변천했나 한번 볼까요? 자, 저 덱을 보면은 여기 부친의 직업도 나오는군요. 예, 부친은 상대원 시장, 그 예. 성남에 상대원 상대원 시장이 시장, 예. 있거든요. 상대원동이 있는데 거기 청소부를 했었고 예. 모친 역시 공중화장 옛날에는 공중화장실에서 뭐 10원씩 5원씩 이렇게 돈을 받던 시절이 있었는데 예. 그 이용료를 받는 그러니까 참 사회 하층민으로서 그 경상도 출신의 부모가 참 성남으로 올라서 예. 그죠 많이 고생을 한 것 많이 같아요. 고생하셨네요. 네. 그래서 큰 형은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이 산업재해로 다리를 절단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말도 많던 그 정신병원 강제 입원 논란의 셋째 형은 이재선 씨인데 이 이재명 지사가 대학을 들어가서 그러니까 저 이재명 지사 82학번이고 예. 형이 83학번이에요. 형이 늦게 들어갔어. 늦게 들어갔군요. 왜냐하면 이재명이 번 그 장학금 예. 이걸로 형을 공부를 시킨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이재선 씨는 건국대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후에 공인회 기사가 됐고 또 박사모 박사모였군요. 성남 지부장도 했었어요. 바로 저 지점 때문에 형이랑 갈등이 더 깊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 또 막내 여동생은 안양시 환경미화원인데 예. 오빠가 성남 시장이면 어디 네. 성남에 자리 마련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저 여동생이 그렇게 하면 오빠한테 누가 된다 이래서 아. 굳이 안양시에서 환경미화원을 하다가 예.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가족들이 슬픈 가족사예요. 예, 안동에서 이제 안동 화전민이면 상당히 산골에서 살았고 맞습니다. 땅이 없으니까 이제 네. 화전을 일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식소들을 이끌고 성남으로 왔고 네. 그리고 그 성남에서 이제 형제들이 살면서 네. 사실은 뭐라고 할까요? 그 소위 말해서 저 상당히 없이 살았습니다. 맞아요. 예. 자,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저는 어느 지점에서 이렇게 분노 표출자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과거 이재명 지사 혹은 성남시장 시절의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행적을 보고 저는 사실은 이번 주면서 깜짝 놀랐는데 영상 저희가 준비한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철거민들과 2010년 무렵이죠. 예. 와, 저 멱살 잡히니까 예. 바로 가격해버리는. 저게 좀 남자들은 이제 좀 뭐 잘하면서 싸움하는 장면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당히 저 보십시오. 저 고난도 기술이죠. 예, 저러기 쉽지 성 않습니다. 의혹이 일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이 확정되자마자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요거는 이제 최근이죠. 3년 전에. 이거 하고 더 이상 하지 마. 안 돼. 엉뚱한 질문을 자꾸 해서 안 돼. 약속을 어기기 때문에 다 취소해. 근데 어디다 대고 반말질이니? 그러니까 내가 네. 이거는 이제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아.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시장 2011년입니다. 국정을 지키고 잘 사시지 마. 힘내게. 너 무겁지? 갖추세요. 어떻게 지금?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똑바로 하시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법정이 재판 중인 사건을 가지고 내가 뭐라 그랬는데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지금 포켓했다고 지금 그렇게 보여준다고 자꾸 보여준 것 뿐인데 이 양반아 그런 사실을 그렇게 왜곡하는 게 아니야. 어디 폭행당한 사건을 가지고 말이야. 네. 자, 지금 저희가 저 한대 영상 저 이어지는 거 없습니까?
싸우지 않았어요. 영상 설명을 잠깐 드리면 이 첫 번째 철거민들하고 철거민들. 몸싸움이 일어납니다. 예. 그때 확 대치기 하는 예, 장면. 그 장면 보면 그게 보통 그 싸움의 기술이라는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거야말로 정말 싸움의 기술입니다. 예. 저거 보면 저 영상이 이제 일부 유튜브 댓글에 돌아다니는데 예. 젊은 친구들이 예. 달아났어요. 어. 오, 저 싸움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어. 피하면서 이게 가격을 하고 그치. 자기가 맞는 것처럼 예. 이렇게 때는 보자진들한테 예. 이렇게 하면서 사실 때릴 거 다 때렸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저걸 갖고 쌍방폭행 시비가 일어나서 예. 저 의회에서 저거를 질의를 합니다. 그렇죠. 당시 제일 마지막 이제 부분. 그 송사가 진행되던 와중이었는데 저거를 상대당이 질의를 했다고 저기서 정말 박살을 내는데 맞습니다. 저 영상이 조금 길어서 저희가 다 못 보여드렸지만 예. 실제로는 거의 때리지만 않았다 뿐이지 예. 와 저렇게 의원들도 말이죠. 사실 시의원이 별로 힘이 없잖아요. 아니 그리고 네. 아무리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 지자체장이 보통 아무리 그래도 지자체 시의회나 예. 군의회 가서 지자체장이 저렇게 하는 거는 네. 전국 어디서도 그럼요. 찾아볼 수 없는 저거를 일입니다. 보면 나중에 저 사람이 뭐가 잘못됐어요. 뭐 거의 네. 이 정도로 반론을 하고 계속 저렇게 따라다니면서 엄청 삿대질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는데 저는 이 장면이 제일 무섭습니다. 왜냐하면은 네. 저기 성남시장 때거든요. 네. 성남시에 어쨌든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회에서 저렇게 네.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저분이 지금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국회에서 저 꼴이 안 난다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때 어떤 패턴을 보일지 네. 사실은 좀 지금 저분의 저런 거를 좀 예. 숨기고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잘 못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사실 그런 취지에서 보여드리는 것도 예.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놀라웠던 점이 저 세월호 예. 예. 저거 갖고 얘기를 한 건데 아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네. 였죠. 우리 어머니 자식이 죽어도 그러실 겁니까?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본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하는 날이 있을 겁니다. 저거는 표현이 말이죠. 예. 자, 근데 저게 전형적인 이재명 화법이라 뭐냐면 노란 리본을 안 달면 안 돼요라고 얘기했더니 저 리본 달지 말라는 행위 자체를 세월호 사람들을 희생자를 비하하거나 부정하는 그 말로 되치기를 한 다음에 그렇죠.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렇게 희생당해도 네. 그럴 거냐라고 네. 그러면서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은 언젠가 자기 자식이 그런 꼴을 당할 것이다. 아우, 저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그렇죠. 저주를 하고 있어요. 네. 강용석 변호사가 어제 저 얘기를 했습니다. 김부선 씨가 나한테 얘기를 한 게 있다. 이재명과 사귀던 시절에 김부선이 들은 얘기인데 이 조카가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원래 사형을 구형했는데 네.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그 변호를 내가 했다. 이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하면서 저 사실을 기자들 앞에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강용석 변호사가 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김부선 씨한테 들었다고. 네. 그러니까 사실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김부선 씨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내가 그 집 가족사를 하나를 더 알고 있다. 네. 그 크고 까만 점 하나, 그 점 하나 말고 네. 그 점 얘기 말고 내가 그러니까 이재명과 내가 사귀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내가 그 사람에게 들은 그 가족의 은밀한 가족사가 있는데 내가 그거는 이재명과 얘기를 안 하기로 약조를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는 안 밝히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저거군요.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 강용석 변호사가 저거를 빵 터뜨린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네. 기사들이 많이 안 나왔죠 아침에? 아니 기사 그런 대로 많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러면 완전 나라가 흔들려야 되는데요. 예. 빵 터져야 되는데 완전히 이게 막 드디어 김부선이 한 건 했군요. 예. 근데 그러면 조카가 누구냐? 저희 이게 지금 소문이 돌기로는 예. 이재명 지사 가족사 한번 다시 보여주실까요? 이재명 부모님. 예, 아까 예. 7남매. 자, 지금 부친과 모친, 그다음에 7남매 중 5째인데 지금 저기 나오지 않은 둘째 형이 있네요. 둘째 형, 그러니까 그다음에 큰형, 셋째 형, 뭐 막내 그다음에 여동생 이렇게 얘기만 나왔는데 7남매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지 않은 세 세 명이 명이 있잖아요. 있네요. 세 명이 예. 더 있어야 되네요. 그 3명 중에 한 명의 자녀다. 그 자녀가
김모 씨인데 예. 그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돌고 왜 있습니다. 조카겠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동생. 사실은 저희는 이름을 알아요. 예. 그래서 그 이름을 갖고 법원 기록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살인 사건. 해보시. 예. 근데 저희가 그래서 기록을 좀 찾아봤거든요. 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저희 그 딱 보여주시죠. 이번 사건 정리한 거. 자, 김부선 측 주장은 네, 이재명 조카가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받았다. 예,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얘기를 변호인인 강용석이 이재명 조카가 살인죄, 내가 변호 무기징역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조카 판결문은 증거로 신청하겠다. 여기까지 왜냐하면 얘기를 했죠. 조카 판결문이 나오면 그쵸. 내가 그 얘기를 들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예.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되는데. 지금 뭐냐면 김부선 씨가 예. 이재명 지사가 김부선은 허언증 환자다. 과거에 그렇게 대마초 하고 있죠. 개입했다 막 이러고 엄청 비난했어요. 예. 그거 갖고 내 명예가 훼손됐다 이래갖고 지금 3억 원 그 소송을 명예훼손 소송, 걸었거든요. 그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이니까 김부선 씨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사귀지 않았다고 내가 당신 이 얘기도 알고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저 반증으로 조카 판결문을 이 증거 자료를 신청을 하겠다라고 네. 했는데 저희가 좀 찾아봤습니다. 저 논란 대상이 되는 거는 김모 씨인데요. 이재명 지사 누나의 차남으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문 사이트에서 저희 검색을 해봤습니다. 살인 혐의에다가 이 김모모 씨 이름을 넣어서 찾아봤더니 판결문이 안 나옵니다. 아직까지는. 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자, 그러면은 전형적으로 좌파 논리 한번 들이대 볼까요? 좌파들은 좌파 논리? 어떻게 얘기했냐면은요. 예. 이재명이 판결문을 지웠다. 아.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무슨 윤석열 후보 부인과 예. 어떤 남성이 깜짝 해외 놀라요. 여행을 깜짝 다녔다. 놀라요. 예. 이런 주장을 하면서 해외 여행 기록 없는데라고 출입국 기록 하니까 지웠다는 거 아니에요? 너네가 지웠잖아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 사실 이 논리를 그대로 들이대면 너 그 조카가 살인한 예. 거 맞아. 그 판결문 있어. 그런데 니네가 지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렇게 얘기 안 깜짝 합니다. 놀랐네. 판결문이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고요. 존재하지 않는 이유는 저희는 대개 두 가지로 추정이 됩니다. 첫째, 가장 쉽게 생각하는 건 김부선 씨가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을 추론하는 과정에서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봐야 되는 그럴 수도 거고요. 있죠. 또 하나는 또 유력한 추측 중에 하나는 김부선 씨가 일부 팩트 오류가 있었던 건 아닌가. 그렇죠. 뭐 이름이 그렇죠? 저는 좀 잠재 좀 남겨두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김부선 씨가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제 입증할 사진 같은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이재명 지사랑 사귀었다는 거. 네. 저가 이재명이라도 절대 사진 같은 거 안 찍을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없으니까 답답한 거고. 예. 그리고 일부 이제 벌써 그 낙지 먹으러 가서 찍은 사진은 하나 있는데 하나 그 있긴 이재명 있었네. 나오진 않네. 네. 이재명 근데 나왔던 거? 뭐 기억이 6천 명이나 들어와셨네요. 예, 기억이 살짝 오류를 이렇게 이름이 약간 네. 틀릴 수 이름 확실히 맞는지 그리고 그리고 이를테면- 조카가 저 한 명 말고 딴 조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누나의 아들인지 형의 아들인지 그러니까요. 사실은 꼭 김 수 씨만 있어요. 있는 게 아니라 이 씨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확인을 해봐야지 네, 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사실 강용석 변호사는 사실은 저 3억 명예훼손 소송에서 네, 써먹어야 될 히든 카드를 예, 너무 쉽게 터뜨려 버렸어요. 네,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불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부선 씨는 예. 야 페어플레이 하랬더니 왜 이걸 터뜨렸냐 하고 사실 불만을 지금 표하고 벌써 그러고 있거든요. 있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저게 굉장히 주요한 재판에서의 쟁점이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근데 강용석 변호사가 그걸 생각을 못했겠어요. 저는 강 변호사가 머리가 굉장히 좋은 예. 양반이기 때문에 저는 저 정도는 몇 수를 계산을 해서 저 얘기를 터뜨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이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가라앉지는 않고 네. 좀 굴러가는 사건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김부선 씨가 네. 이런 종류의 얘기는 지어내기가 사실 힘든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힘든 얘기이기 때문에 김부선 씨가 거짓말했을 가능성보다는 저는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김부선 씨의 기억의 오류.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이름과 그런 사건으로 검색해봤을 때 법원 판결문 이 사이트에 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사건은 사실 과거 사건이기 때문에 법원에 판결문이 올라올 시간은 충분했고요. 아직 안 올라올 사건은 아니고요. 올라와야 되는데 그 이름으로 검색했는데 안 올라왔다. 그러면 그 이름이 틀렸을 가능성. 이게 네, 저는 상당히 그런 많은 것 가능성도 같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떤 형태로든지 네. 없는 말이 아니라면 네. 어떤 형태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 다른 형태로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 4시 10분. 김영민 씨 왜 자꾸 김영민이네요. 김영민 씨. 김영민 씨 감사합니다. 아, 아니 우리가 김영민 씨를 좀 도와줘야 되는데 김영민 씨가 우리한테 쏘는 건 아니지 않나? 감사합니다, 김영민 씨. 저도 쏘러 가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주장이 이재명 조카가 살인범이다,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논쟁이 또 의외로 여러분들이 보여드리면 굉장히 짜증내하실 3명에게 또 굉장히 짜증스러운 일이 될 것 같아요. 3명 사진 하나 보여줄까? 3명이서 이제 보여주십시오. 그거 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뭐 삶아 먹고 지져 먹고 할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아니 그리고 저 3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또 김부선 네. 씨가. 그러니까 아니 저기 주진우 기자는 뭐 주진우라고 해야 되나 방송인 저 김부선과 뭐 누나 하면서 네. 그 뭐 이재명이랑 싸우지 말라고 네, 말렸던 사람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저 이제 공지영 작가는 또 김부선과 같은 편이 돼서 이제 이재명 지사를 되게 이제 그 한쪽 이렇게 몰아붙였던 한때 같이 한때 연합전 펼쳤죠. 그곳에 크고 까만 점 하나. 네. 이재명 신체에 크고 까만 점 있다. 이 얘기가 공지영 씨의 입을 통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네. 김부선 씨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었어요. 사건이 어떻게 됐느냐면 저 김어준- 까만 점은 공지영 씨 저 여기 있는데요. 점이 저기 있네요. 사진에. 그러게 예. 그러네. 김어준이 그 파파이스에 나와서 네. 김부선 얘기를 하면서 성남에 사는 총각 행세를 한 변호사와 사귀었다 뭐 이 얘기를 했어요. 성남 출신 변호사. 네, 예. 어? 유부남 변호사. 나중에 알고 보니 유부남이더라. 음. 그래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됐고 그때도 김부선 씨는 왜 내 과거지사를 김어준 네가 말하냐 이러고 화를 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 일이 커졌어요. 네. 자꾸 이재명으로 향해 가니까 이재명 씨가 허언증이 어쩌다 막 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싸움이 격화가 되죠. 그러니까 공주영 씨가 편든다고 이재명 지사 신체에 크고 까만 점이 있다 증언했어요. 막 방송에 나와서 털었어요. 네. 방송이었나? 페이스북이었나? 이걸 페이스북이었던 거 털었죠. 기억합니다. 그리고 아, 그때도 김부선 씨는 화를 냈어요. 왜 당신이 뭔데 내 건에 끼어들어갖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화를 냈어요. 그거 내가 재판에서 깔려고 했는데 또 싸움이 크게 일어났죠. 그러니까 갑자기 주진우가 끼어들어갖고 화해를 해주겠다. 내가 사과문을 써서 주겠다. 내가 사과문 먼저 써서 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 사과하는 걸로 가겠다. 누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네. 왜 김어준이 이재명을 까고 있냐면은 이제 그 대통령 후보가 누가 되느냐를 놓고 네.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문재인 후보의 대척점에 써 있을 때인 거죠. 네. 그때니까 이제 김어준이고 누구고 뭐 다 달려들어서 네. 했던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공지영, 김부선, 김어준은 다 처음에는 이 사건이 이렇게 커질 것도 모르고 그냥 이재명 한번 이재명 그냥 싹 김어준은 보내버리는 거죠. 이재명 한번 보내보지 네. 하는 이재명 마음으로 그냥 보내버리고 그냥 예. 순조롭게 민주당 후보 만들어서 네. 가겠다 이거였는데 이게 그냥 두고두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김부선 씨가 남방열사로 또 다른 곳에서 네. 언론의 조명을 받았고 예. 그리고 한동안 이제 잦아들어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대선 기간 되니까 또 다시 예.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가 됩니다.